안녕하세요. 절세 명수 김명수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소득세로 공제해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한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납부한 세금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연말이 지나고 나서 1년간 총 소득금액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해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액과 기존의 월급날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이 더 많다면 그만큼 추가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확정된 세액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보다 많다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참고로 매달 월급에서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80%에서 120%까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모르면 모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재산세처럼 부가고지되는 세금이 아니라 각 개인이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여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신고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이를 알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접하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실 텐데요. 이 두 용어는 세금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공제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전기세처럼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이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줄어든 소득에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그 세액 중에서 또 일부를 차감해 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10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높은 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어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24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다면 다른 어떤 사람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구간에 놓여 있어 15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1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기본은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보면 부모님과 별거한다는 이유로 이 공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공부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보고 싶다 하시면은 퇴직연금 계좌를 연말까지 만드셔서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700만 원을 한도로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되니 이 점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 시 납입한 금액,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 모두 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 비용 역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각 공제 항목별로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말씀드리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해당 주택의 전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월세 지출액 750만 원을 한도로 10%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대선입니다.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다면 10만 원까지는 부담 없이 기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서 잘 안 입는 옷이나 가전제품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현물로 기부해 보세요. 기부가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10월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번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내용이 방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세금을 몰라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세의 명수 김명수 회계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